지금까지 의원님의 그 기자 생활부터 청와대 시절에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자치가 진보다입니다. 광산구청장 시절에 이 성공 사례를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자랑해 주시죠. 자랑이요? 그건 되게 쑥스러운데. 이 자치가 진보다는 그 2010년 7월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한 100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광산구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자치가 진보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장이 딱 돼서 이제 처음 이제 됐으니까 인사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움을 이렇게 쭉 돌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순시였어요. 순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 구청장 권력의 주체는 원래 우리 구민들, 시민들인데 제가 가서 딱 폼 잡고 가서 다들 모여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아서 딱 두 개의 슬로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되게 좀 낯설었는데요. 위에다는 자치가 진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다는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짝인데요. 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걸 들고 이제 처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저 좀 낯설잖아요. 자치가 진보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자치라는 게 뭔지, 진보라는 게 뭔지 그 얘기부터 한 거죠. 자치요, 그 스스로 자자에다 다스릴 치자입니다. 남이, 국가가,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론이 내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진보는 그 한자로 풀이를 하면 나아갈지는 더 걸음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우리는 그걸 진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진보라는 개념을 여러 군데서 가져와서 막 쓸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하자고 하면 제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21개 동이거든요. 동마다 다 돌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동에서 그냥 쫙 모여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 동에서 뭐하고 저 동에서 뭐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걸 만들었죠.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동에서 하고 싶은 것을 시민대표들이 모여서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정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회의를 저 있을 때만 해도 한 8차례씩 쭉 했죠. 거기서 한 700개의 의제가 나와요. 마을 의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서 그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같은 걸 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풀어가고 그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그 야호센터라고 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이 계획이 돼 있는데 설계를 떡 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문화의집은 누가 사용하죠? 주로 아이들만 사용하느냐? 아니 지역 주민들도. 그럼 이분들한테 이 청소년 문화의집을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대요. 지금부터 10번만 간담회를 좀 가지세요. 저희 직원들이 저 싫어했겠잖아요. 깐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고 싫어했을 텐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여기 뭐 해주라 이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설계를 바꿨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쭉 있는데 그래서 별게 다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 안에 심지어 노래방까지. 애들 이 키친 그다음에 목공소 막
그러니까 기존에는 청소년 문화집 만들면 판에 박힌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애들을 거기 이용자를 주체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학생 운영위원회를 둬서 이 청소년 문화집은 그 학생 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말은 막 봉사자라고 막 하잖아요. 네.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근데 실제로는 군림했었거든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직자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치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그대로의 것을 답습하지 않으시고 조금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원리에 충실하려고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돼 있던 자치를 제자리로 이렇게 찾기 위한, 제자리 찾기를 하기 위한 그런 정도였다고 저는 봐요. 뭐 특별히 파격적인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앞서도 이제 득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84.05% 전국 1등을 하셨어요. 네. 이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당시에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놀랍고 두려웠죠. 이런 거잖아요. 너를 온전히 지지해 줬으니 너 이제부터 잘해? 이런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 시민들, 주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게 딱 생각이 미치니까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두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시민 가까이 그리고 현장 깊숙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